안녕하세요. 넓고 얕은 지식을 전하는 볼스형입니다. 오늘 다룰 이야기는 BTS 이야기입니다. BTS가 전 세계인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BTS 신곡 버터가 6주 연속 빌보드 핫백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어마어마한데 앞으로 더 엄청난 기록 달성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버터라는 노래는 퀸의 Another One Bite the Dust를 오마주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노래 첫 부분에서 굉장히 비슷한 느낌을 주면서 시작을 하는데요. 이게 정말 그 느낌만 잘 가져와서 퀸 측도 너무 만족했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버터는 핫백 차트 1위로 데뷔를 합니다. 이것만으로도 엄청난 일입니다. 보통은 아래에서 조금씩 순위가 올라가기 마련인데 BTS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바로 1위 찍으면서 데뷔! 이게 BTS다! 에이? 전 세계 아미들의 힘이 정말 대단합니다. 고백하자면 저도 아미예요. 처음에는 제 딸이 좋아해서 보기 시작했어요. 대화를 하려면 알아야 할 것 같아서. 그런데 보다 보니 지금은 제 딸보다 제가 더 좋아하네요. 신곡 발표하면 유튜브 대기 타고 있다가 보는 건 제 딸이 아니라 저더라고요. 개인적으로는 진을 좋아하고 목소리는 B를 좋아합니다. 최애곡은 B의 4시 4o'clock이에요. 안 들어보신 분들은 꼭 들어보세요. BTS가 기존의 팩토리 아이돌과 다르다는 걸 확실하게 느끼게 해준 노래입니다. 특히 아재 아지매들은 꼭 들어보시길. 이 노래가 딱 우리 취향이거든. B의 목소리에 푹 빠질 수밖에 없는 멋진 노래예요. 잡설은 여기까지 하고 BTS의 빌보드 점령 이야기 이어갑니다. 버터라는 곡이 1위로 데뷔를 하고 계속해서 순항을 합니다. 6주 연속 1위.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설명해 드릴게요. BTS는 한국에서도 미국에서도 비주류예요. 언더독이라고 부르죠. 한국에서는 메이저 기획사가 아닌 가난한 빅히트라는 기획사에서 나온 아이돌이죠. 그렇다 보니 자금력도 딸리고 인맥발도 딸리고 방송이든 언론이든 대접을 잘 못 받았어요.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죠. 기존의 시스템에 아무런 도움 없이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는 상황. 이게 미국 음반 산업의 기득권층은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미국 음반 시장의 기득권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네요. 미국의 음반 관련 산업의 규모는 어마어마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기득권들의 힘도 어마어마한데요. 대표적으로 음반사, 프로듀서, 방송국 이렇게 나눠볼 수 있어요. 음반사는 유니버설 뮤직, 소니 뮤직, 워너 뮤직 이런 메이저 음반사들이죠. 이곳의 힘이 정말 막강합니다. 이런 큰 음반사들은 유명 프로듀서들과 함께하죠. 메이저급 프로듀서의 힘도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방송국의 힘이 또 엄청 중요한데요. 미국은 특이하게 TV도 중요하지만 라디오의 힘이 막강합니다. 빌보드 순위에서 라디오 지표가 꽤나 중요한데요. 라디오에서 얼마나 많이 틀어졌느냐를 순위 집계에 비중 있게 넣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라디오 지표는 선곡표에 달렸는데 이 선곡표는 누가 만드느냐? 라디오 DJ들이 만든다고 알려져 있어요. 선곡표를 만드는 것이 객관적인 것이 아니라 주관적이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들이 바로 미국 음반 산업의 기득권층이라는 거죠. 맘먹고 밀어주면 빌보드 순위를 끌어올릴 수 있는 힘이 이 라디오 방송국에 있다는 겁니다. 자, 이 정도가 미국 음반 업계의 카르텔이라고 보면 되는데 BTS는 여기 어디에도 연줄이 없어요. 로비를 한 적도 없어요. 유튜브를 통해서 성장하고 혜성처럼 등장한 거예요. 미국 음반 산업계는 당황할 수밖에 없겠죠. 자신들의 시스템이 완전히 무시당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에 위기감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버터의 6주 연속 1위가 얼마나 대단한지 설명하려고 여기까지 왔는데요. 이 미국 음반 산업계가 BTS의 독주에 제동을 걸려고 엄청 노력을 하기 시작합니다. 올리비아 로드리고라는 여자 가수를 엄청 밀어줘요. Good For You라는 노래가 꽤 히트를 했는데 BTS에 막혀서 1위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기존 음반 산업계에서 이 올리비아 로드리고를 노골적으로 밀어줘요. 어떤 식으로 밀어주냐면 유명 가수들, 셀럽들을 동원해서 마케팅을 해줘요. 대형 음반사 소속 가수들을 활용하는 거죠. 트위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을 활용합니다. 우리 올리비아 너무너무 잘하죠? 많이 사랑해주세요. 같이 사진도 찍어서 올려줘요. 전방위적인 마케팅을 해줍니다. 그런데 아직도 1위를 못하고 있어요. BTS 아미들이 더 세요. 아미들의 힘도 있지만 노래의 힘에서 차이가 납니다. Good For You는 너무 10대 취향이에요. 그에 비해 버터는 전 연령층을 타겟으로 한 서머송이거든요. 팬덤의 힘, 그리고 노래의 퀄리티, 그리고 가수의 퀄리티, 이게 좀 차이가 납니다. 미국 주류의 노력에도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게 엄청 대단하다는 말을 하고 싶은 거였어요. 어느 분야든 한 분야에
주류 세력은 힘이 셉니다. 그들에게 찍혀서 살아남기 어렵죠. 게다가 엄청난 파이를 자랑하는 미국 음반 산업계예요. 여기에 주류의 힘이라는 건 우리가 상상하기 힘들 거예요. 그런데 BTS를 못 밀어내고 있어요. 더 대단한 건 이 미국 음반 산업계의 주류가 BTS를 인정하려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어요. BTS를 껴놔야 한다. 이게 미국 음반 산업계의 분위기라는 거죠. 밀어낸다고 밀어냈는데 안 밀려? 그럼 어떡해? 껴놔야지. 작년 그래미상 시상식, 여기가 미국의 대표적인 음반 산업 주류 카르텔의 상징이거든요. BTS의 다이너마이트가 엄청난 메가히트를 했었죠. 그래서 상을 받을 것이라는 예상을 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후보들은 아리아나 그란데, 레이디 가가, 테일러 스위프트, 저스틴 비버, 뭐 엄청난 가수들이 후보에 올랐죠. 그런데 기록만으로 보면 BTS가 받을만 했거든요. 그래미는 BTS 공연을 맨 뒤에 배치하면서 시청률 뽑아먹는데 잘 활용을 했어요. 그런데 상은 안 줬어요. 레이디 가가, 아리아나 그란데가 받았습니다. 팬들은 엄청 화가 났겠죠. 이게 팬들이 화를 낼만 했어요. 그래미 시상식 방송 중 중간 광고마다 Coming Up BTS 문구를 내보냈거든요. 다음에 BTS 나온다 이렇게 말을 해놓고 광고를 보냅니다. 방송이 다시 시작됐는데 BTS는 안 나왔어요. 또 광고 나갈 때 Coming Up BTS 문구를 내보내고 이렇게 했어요. 시청률을 잡으려고 BTS를 미끼로 쓴 거죠. 그래놓고 상조 안 줬으니 아미들이 화가 날만 하겠죠. BTS 멤버들도 실망하는 모습이었죠. 덤덤하려고 노력하는 게 보였어요. 그럴 만도 한 게 워낙 기록이 압도적이었거든요. 객관적으로 BTS가 받았어야 했습니다. 자, 이제 미국 음반 산업계가 BTS를 탐탁치 않아 하는 상황을 설명드렸는데요. 이제는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어요. BTS도 이제 미국 음반 주류 세력에게 항복 선언을 받아내려고 작정을 했어요. 신곡 버터가 그 증거인데요. 이 노래가 영어 노래예요. 다이너마이트도 영어 가사였거든요. 그런데 버터도 영어 가사예요. 지금 나온 따끈한 신곡 Permission to Dance도 영어 가사예요. 이건 BTS가 미국 음반 산업 주류 세력의 항복을 받아내겠다는 의지로 해석됩니다. 그래미상을 노골적으로 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래도 안 줄 수 있니? 이러는 거죠. BTS는 한국어 가사인 노래로 세계를 장악했어요. 빌보드도 한국어 노래로 입성했죠. 빌보드에서 확실하게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한 게 DNA, 작은 것들을 위한 시부터라고 봐도 무방한데 이런 노래들 다 한국어 가사거든요. BTS가 영어 가사인 다이너마이트를 발표했을 때 미국 아미들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정말 너무 행복했을 겁니다. 그 반죽으로 핫백 차트 1위를 찍어버렸죠. 한국인만으로 구성된 보이그룹이 빌보드 핫백 1위라니 이건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싸이의 강남스타일이 전 세계 메가히트를 했어도 빌보드 2위까지 가고 1위는 못 찍었어요. 핫백 차트 1위라는 건 정말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미국 음반 산업 주류 세력들의 도움 1도 없이 한국인 보이그룹이 해낸 것. 이건 불가능의 확률을 그냥 뚫어버리고 이룬 업적이거든요. 그런데 한국 언론은 너무 조용했어요. 싸이 강남스타일 때는 온 언론이 매일 난리였거든요. 강남에는 말춤 출 때 손모양의 조각상도 만들었어요. 아주 호들갑이 난리도 아니었죠. 물론 빌보드 2위도 호들갑 떨만한 대단한 일이죠. 싸이의 노래도 한국어였으니까 엄청난 일이었던 건 맞아요. 그런데 BTS는 싸이보다 훨씬 더 대단한 일을 해내고 있는데 한국의 언론 분위기는 싸늘하기만 했습니다. BTS는 한국에서도 주류 세력이 환영할 만한 존재가 아니죠. 미국하고 똑같은 상황이에요. 한국 음반 산업 주류 세력의 큰 축인 언론과 방송에서 BTS의 성공 소식을 많이 보도하지 않는 것도 그런 맥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한국도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어요. 버터의 6주 연속 1위 소식을 다루는 언론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밀어낼 수 없으니 껴안자는 거죠.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 한국에서도 벌어지고 있어요. BTS가 너무 대단하기 때문에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우리 BTS 진짜 대단합니다. 그리고 우리 아미들 정말 대단합니다. 이제 더 어마어마한 기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버터가 7주 연속 1위를 달성한 후 그 다음 주에는 BTS의 또 다른 신곡 Permission to Dance가 핫백 차트 1위로 데뷔를 할 것 같아요. 이건 빌보드 역사에 한 번도 없었던 일이라고 해요. 한 번도 없었다고요. 이 기록을 세우기만 한다면 올해 연말에는 그래미상도 당연히 받을 거고 모든 상을 다 휩쓸 거예요. 2021년은 미국 음악계 BTS의 해로 기록될 거예요. Permission to Dance의 핫백 1위 데뷔가 이루어지면 연속 2곡 핫백 차트 1위 데뷔라는 어마어마한 대기록을 남기게 됩니다. 그런데 불안 요소가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버터. 이 노래의 인기가 여전하다는 것이 대기록 달성을 못할 수도 있는 불안 요소래요. 진짜 대단하죠. BTS는 미국 팝 역사를 새로 쓰고 있어요. 아니, 전 세계 대중음악사를 다시 쓰고 있는 중이죠. 이제 BTS의 미래 이야기를 해볼게요. 저는 BTS는 비틀즈, 마이클 잭슨의 반열에 오를 거라고 예상하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예상하는 이유는 BTS의 최근 노래들 때문인데요. 신곡 Permission to Dance를 듣고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BTS는 자신들의 이야기, 소외받고 좌절한 청춘들의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을 주로 다뤘어요. 이런 가사들이 전 세계의 젊은 층들에게 큰 공감을 얻을 수 있었고 지금의 BTS와 아미가 형성되게 된 거죠. 그런데 다이너마이트부터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어요. 노래의 타겟층이 또래의 젊은 층이 아닌 남녀노소, 인종 불문으로 바뀌고 있어요. 다루는 메시지도 달라지고 있어요. 가벼운 노래는 철저하게 호불호 없이 즐거운 메시지를 던지고 신곡 Permission to Dance는 코로나로 지친 전 세계인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어요. 안무에서는 수어를 넣어서 청각 장애인까지 배려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마이클 잭슨도 스릴러 앨범의 엄청난 성공 이후 Heal the World 같은 거대 담론을 다루는 모습을 보여줬죠. 세계 평화, 아동 문제 등 누군가는 다뤄야 하지만 엄두가 안 나는 것들을 다루기 시작했어요. 비틀즈는 이메이진이 대표적이죠. 평화라는 거대 담론을 다루면서 전 세계에 좋은 영향력을 행사했죠. 팬들은 비틀즈, 마이클 잭슨의 그런 모습에 감동받았습니다. 그리고 세계적인 운동으로 번지기도 했죠. 저는 BTS도 그런 행보를 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어요. BTS가 전 세계 아미들에게 받은 사랑을 전 세계에 돌려주고 싶다는 선한 마음이 담긴 음악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요. BTS는 애들이 다 착해. 앞으로 더 큰 거대 담론을 노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가뜩이나 전 세계 부모들이 좋아하는 BTS잖아요. 카디비 같은 음악이 판을 치는 세상에서 BTS의 존재는 사막의 오아시스 그 자체죠. 전 세계 부모님들이 BTS 덕질을 권장하고 있어요. 오죽하면 카디비도 자기 딸한테는 BTS를 들려준다고 하죠. 이런 BTS가 전 세계에 선한 영향력까지 행사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남녀노소 인종 상관없이 그냥 모두가 좋아할 수밖에 없는 뮤지션이 될 겁니다. 제가 BTS가 비틀즈 마이클 잭슨과 어깨를 나란히 할 거라는 말이 국뽕에 찬 허언이 아니라는 거 공감되십니까? 분명히 역사는 그렇게 기억할 것입니다. BTS와 함께 한 시대를 살아간다는 것은 참 행운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전 비틀즈 세대는 아니지만 마이클 잭슨 세대거든요. 마이클 잭슨 내한 공연도 기억이 나는데 BTS 같은 너무 멋진 친구들과도 같은 시대를 살고 있다니 정말 행운이죠. 오늘은 BTS는 비틀즈 마이클 잭슨과 어깨를 나란히 할 것이다 이야기였습니다. 재밌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홀스 형이었습니다.